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써 9.13 대책이 나온 지 이틀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이 9.13 대책에 맞춰서 이 시장 방향이 어떤 식으로 대책 이후에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오늘은 좀 흥미롭게 이 9.13 대책 이후 이틀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현장의 반응의 리뷰 형태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사 내용부터 보시죠. 자,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없다. 거래는 당분간 끊길 것이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뭐 이틀밖에 안 됐지만 숨죽인 시장, 중개업소 개점 휴업,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집주인들 버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 사람들이 증여나 절세 문의밖에 안 하고 물건을 던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나 월세를 낀 이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의 물건들만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건이 몇 개 나왔다. 이렇게 서머리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 향방 내용에 뭐 얘기를 드렸지만 당분간 이 초반에는 뭐 버티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버티실 거고 어차피 공급 대책이 효과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시겠죠. 그리고 사람이 다 똑같을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투자 물건이든 사람이 한번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의 일정의 상승을 경험을 하면 절대 못 던집니다. 근데 깎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데도 던지를 못해요. 다시 또 올라갈까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공포심에 물건을 쫙 던지고 그런 분들은 없고 오히려 이 시장에는 고수들이 오히려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는 뭐 가슴 정도 왔네 아니면 어깨 정도 왔네 하시고 몇 분 이제 던지는 겁니다. 나는 많이 안 먹어. 나는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 이러시면서 던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좀 나오지 막상 뭐 투자에 서투르고 이제 뭐 주택 뭐 2년 전 뭐 이럴 때 사가지고 크게 이제 상승을 보신 분들은 못 던집니다. 지금 당장 못 던지거든요. 종부세가 아무리 나온다고 무섭게 얘기를 해도 사람은 본인이 겪어야 던져요. 겪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기 나온 써머리처럼 물건이 나올 일이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시간에 제가 실수요자 무주택자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매수하라고 하는 부동산들은 뭐 강남에 많이 뛰고 마포에 많이 뛰고 요런 데를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실제 수요세가 강한 지역, 생활인프라는 강한 지역, 요런 데들, 뭐 베드타운 요런 데들 들어가시라는 거지 투기판에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 댓글 보니까는 뭐 투기꾼 놈이라고 댓글 달렸더라고요. 뭐 집은 니는 샀냐 뭐 이런 뭐 댓글부터 시작해서 하락은 반드시 온다. 곡소리가 난다. 뭐 이렇게 뭐 댓글 남기시는 분도 있고 저가 뭐 꼴통 뭐 우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저는 뭐 정치적 색을 뭐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제 방송 채널에서 부동산 가지고 뭐 좌파다 우파다 얘기하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 수요자분들, 그 무주택이신 분들,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오시려는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 매수각이 나와요. 매수각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써머리도 나왔듯이 이 갭투자들 어느 정도 먹으신 분들이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물건을 좀 잘 잡으시는 필요성이 있다. 이제 막상 다 올랐고 정책이 세기 때문에 뭐 폭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다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거의 뭐 못 산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 나오는 지역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센 그 규제 정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폭등이 만약에 있다면 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강남권도 그렇고 많이 오른들 지역들 보면 이제 주춤하고 더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만약 이 다음 폭등이 만약에 온다면 그 순서는 바로 제가 말했던 이 실수요 강한 지역들, 덜 오르는 지역들, 노도강, 뭐 구금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 금천구 뭐 이런데 덜 올랐던 지역들, 그리고 뭐 종부세 기준에서 좀 자유로운 그 좀 저렴한 물건지들을 중심으로 아직은 뭐 지금 자금 돌고 있는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렸을 겁니다. 제가 말했던 지역으로. 그러니까 더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이 뛴 지역이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안 갔던 지역들 이런 데가
또 두 번째 올라가면서 이거 봐라. 노원구가 저렇게 됐네. 도봉구가 저렇게 올랐네. 나 자존심 상해. 강남인데 나는 강남인데 더 올라가야지. 더 올려야지. 호가 더 올려야지. 용산인데 난 더 올려야지. 마포인데 더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다음 장이 폭등이 온다면 그런 순서로 갈 확률이 굉장히 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장에 뭐 풀린 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동산에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부동산 가격을 올릴 만큼 자금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폭등이 온다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락이 온다면 그것이 중국발 금융위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금리의 인상. 지금 제일 제가 무서운 건 금리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뭐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자본 유출도 뭐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뭐 이것들 이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또 외환 위기가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무조건 이 금리가 꽤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0.5% 정도 포인트 이상은 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저는 뇌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사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반포동에 있는 사무소가 한산한다. 주변 상가에 들어선 중개업소 20여 곳도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없었다. 간혹 걸려온 전화 대부분은 대출 및 세금 상담이었다. 지금 저도 그렇지만 뭐 9.13 대책 나오고 나서 거의 임대사업자에 관한 문의, 그리고 대출에 관한 문의, 세금 문의, 이 세 개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틀간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아예 없다. 대책 발표 후에도 매물 안 나오는 게 특징이다. 뜨겁던 매수세가 잠잠해지면서 일주일에 한두 건 이루어지던 거래도 당분간 끊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책들이 나오면 그 대책 충격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인데 이 파리 대책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파리 대책 나오고 딱 뭐 10월 달 그 10월 말부터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9.13 대책 나왔으니까 우리 연말 시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자,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13 대책 이후에 서울 인기주거지역 부동산 시장은 몸을 잔뜩 낮추는 분위기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 관망세로 돌아섰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태풍의 눈입니다. 2개월, 3개월 후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잘 보셔야겠죠. 거래 절벽을 크게 우려했다. 보유세 인상 등 고강도 대책이 나왔지만 높은 양도세 때문에 시장에 나올 매물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누가 던지겠습니까? 양도세라 많이 내면 이제 60%가 넘게 내는데 누가 지금 던지겠습니까? 절대 안 던지죠. 그리고 대부분 투자했던 분들 시기가 비슷해요. 거의 다 2014년, 15년, 뭐 16년까지 이 시점에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던지면 높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높은 양도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나올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값이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분들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보시면 종부세 인상을 우려해 집을 팔까 고민했지만 자녀들이 굳고 말렸다. 그래서 갓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는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여전히 양도세 중과와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이제 새롭게 취득하는 것들이 임대사업자 혜택이 없어진 거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은 여전히 지금 등록하시면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거나 두 번째로 증여하시는 겁니다. 자녀한테 아니면은 뭐 와이프한테 막 증여하시는 겁니다. 증여를 해서 종부세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 종부세는 이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이 주택이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하나는 내 이름, 하나는 와이프 이름 이렇게 뭐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종부세 부담률이 현저히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시장으로 나올 확률보다는 아직은 임대사업자와 그리고 증여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물건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모두 서울에 공급이 없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더 간다.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일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심리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상담도 잦았다. 기존 보유한 주택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게 출구입니다. 기존의 주택, 다주택자들, 이게 출구예요. 장기 임대사업자, 지금 기존 주택을 등록을 하시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되고 이 종부세, 비과세. 그러니까 8년 잠기는 겁니다. 이게 출구기 때문에 이분들이 팔겠습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양도세를 반 이상 내면서 이분들이 던지겠습니까? 8년 동안 그냥 버티고 어차피 종부세 비과세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되니까 8년 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물건이 나올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가 주택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도세 낼 바에는 임대사업자를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2018년은 무슨 해? 임대사업자 등록의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하향 조정한 매물도 나왔다.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매물 하나가 이번 주 호가를 2천만 원 낮춰 18억 3천만 원에 나왔다며 재건축이 하세월이다 보니 집값이 급등한 시점에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재건축은 이미 있던 아파트를 부셔서 새로 아파트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이 긴 시간 동안은 이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겠죠. 음마아파트 대표적인 사례긴 합니다. 장기간 동안 안 되고 있으니까 진행이. 이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종부세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먹고 빠지려고 했던 분들은 정리하시는 분들이 좀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도 좀 우수한 준수한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 강남과 유수 지역을 뺀 비선호 지역 재건축 물건들은 지금 단기간에 물건이 약간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강북도 일단 지켜보자. 올해 아파트값 상세가 뜨거웠던 마포구 일대에서도 대책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지역 대부분이 강남권인데다가 마포구 일대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집주인들은 이미 큰 폭의 상승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이미 파리 대책 이후에 이 마포구는 특히나 파리 대책 이후에 쭉 올라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책이 나오니까 집값 더 올라가겠는데 생각하시고 오히려 호가를 올리는 분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뒤늦게 갭 좁히기에 나섰던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권 집주인들이 시장 추이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이 성북구 기름뉴타운 관계자는 이미 예상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자 우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도봉구 창동 중개사분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네다섯 통 왔지만 아직 매물이 귀하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아직은 온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 노도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아직도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많습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 강남권, 대치, 반포, 압구정 여기 나왔을 때는 손님도 없고 매도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지역은 매수자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폭락이 오든 뭐가 오든 가격이 많이 빠질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갭 투자한 물건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수요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분은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제발 사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피눈물 흘린다 이런 댓글 쓰지 마시고 이런 지역은 사셔도 돼요. 사도 됩니다. 제가 경험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입하시는 건 자유시지만 저는 적극 매수 추천드린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전월세를 낀 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미아동에 이번 주 초만 해도 이 북한산 시티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대책 발표 뒤 이 서너 개가 나왔다. 갭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매물로 내놨다라고 말했다. 제가 어제 이제 갭 투자 물건들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오늘 뉴스죠. 어제 제가 했던 방송을 한번 다시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제가 예상한 부분인데 이렇게 소액 가지고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가 수익을 받기 때문에 더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먹고 빠지자. 나는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빼시는 분, 회수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좀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무주택이신 분이고 실제 수요자분들은 이런 물건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9.13 대책이 나온 지 이틀이 지났는데 시장 반응이 어떠한지 이 리뷰에 관한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끝으로 이 지역 중에 용산구는 안 나왔죠. 이 용산구에 있는 중개소분과 통화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요즘에 그 네. 대책 나오고 현장 반응 어때요? 아파트? 안 움직여요. 다 없어요? 네, 지금은 조용한데요? 아, 물건 뭐 던지는 분도 없고, 없어요. 지금 그 효창 5구역 얼마예요? 32평? 13억에서 15억까지요. 와, 진짜. 그럼 거기는 좀, 없어요. 유지부동이에요. 지금 뭐 음, 없는데 어제 전화 하나 왔는데 빌라 가지신 분. 진짜. 응. 그렇구나. 어떻게 그거 해야 되는지? 팔아달라고. 팔아달라고? 응. 세금 때문에 그냥 그거는 팔아야겠다고 그 얘기만 있었는데. 세금 때문에 빌라 그냥 팔아버리겠다. 응. 예,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 아파트는 전화 안 왔어요. 예. 그리고 종부세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용산 쪽 그 사람들이 내놓을까? 물건을? 대부분 임대사업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안 내놓을 텐데. 응. 용산 거 매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임대사업자 묶으시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거의. 거의? 아파트는 지금 물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조합에서 그렇게 싸게 못 팔게 해요. 아니, 용산도 담합을 해. 요즘에 다 그러네. 아파트들 다 담합해갖고 그렇게 하는구나. 새 아파트니까 하나 그렇게 팔리면 또 적이 되니까 그러겠죠. 어, 아유, 문제다. 문제네요. 하여튼 물건 안 나왔어요. 어, 연말돼도, 연말 되면 더 비싸질라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문의만 왔었어요. 근데 세금이 진짜 싸게 나온 거 있냐고. 어, 물건이 나온 거 있냐고? 근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금 세게 들어왔으니까, 금매라도 있을 줄 알고 전화 왔었나 보네?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용산 사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죠? 버티겠지. 내 생각엔 물건 안 나올 텐데. 추가로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지 않아요? 추가로 올릴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그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매수자도 별로 없잖아요. 매수 문의도 별로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렇게 용산에 계신 중개사 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매도세도 없고 매수세도 없고 관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부 지역, 실수요 강한 지역은 매수 문의가 많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제가 진행했던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것들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새로운 뉴스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미흡했더라도 또 제 내용이 틀렸더라도 댓글 주시고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